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청구 취지 작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행위 소송에서도 그 사행위 소송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학설상 다툼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청구, 부인이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채무자의 사행위를 부인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편파행위를 부인하여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원고가 되어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유 성질에 대하여는 판결 주문에 부인이 선언을 해야 한다는 형성소설성과 부인이 선언할 필요는 없고 금전 지급 또는 원물 반환 등 부인에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만을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급부 확인 소송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통성과 판례는 급부 확인 소송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급부라는 게 이행 확인이나 비슷하죠.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청구치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인이 선언, 예컨대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몇 년 며칠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라는 것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재생법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돈 달라, 물건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금 얼마 지급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부인이 선언을 구하는 청구 취지와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선언이라는 거를 부인이 소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있죠. 급부 확인 소송을 따르며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주장하는 부인 유형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주장과 다른 유형을 부인의 유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부인 유형에 따른 요건 및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이 부인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을 밝히고 주의적, 예비적, 선택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 부인인지, 위기 부인인지, 위기 부인 중에서도 본지 부인인지, 비본지행위 부인인지, 집행행위 부인인지, 무상행위 부인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죠. 전득자에 대한 부인인지. 부인이 소 또는 부인이 청구에 있어서 청구 취지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잘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26조 제1항은 등기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제인은 부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부동산이 처분 행위를 부인하는 때에는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재생법이 등기 원인인 행위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신청 취지 역시 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인 행위를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제 몇 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부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 취지 또는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제 몇 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부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원인 행위 부인이란 등기의 원인이 채권 계약이 있죠. 양도행위나 근저당 설정 행위 부인과 같이 등기 원인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나 근저당 설정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거를요. 이에 반해 등기 부인은 등기 원인에는 부인 사유가 없으나 그 등기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맞춰진 경우의 부인을 말한다. 등기 부인은 법 394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 제391조의 부인 대상은 될 수 없다.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의 원인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요건 구비에 의한 공시가 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원인행위 대상 재산이 책임자로부터 일탈되지 않았다고 신뢰하겠죠. 그러나 파산 절차 개시 전이 유기시에 이르러 비로소 성립요건 등이 구비되고 그 권리 이전 등의 효력을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의 유의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권리 변동의 성립요건 등을 구비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이고 또한 성립요건 구비 행위가 원인행위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지급정지 등에서 악의일 것이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관제인에게 있습니다. 등기 원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양쪽 모두 부인 등기 효력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 부인 등기 기록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몇 년 며칠 몇 호, 등기 원인, 매매, 권리자 및 소유 기타 사항, 소유자 홍길동, 몇 년 며칠, 서초구, 서초동. 자,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채무자 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 이 매매가 부인되는 겁니다. 매매가, 원인 행위가. 2012년 4월 6일 제 4638호, 2012년 4월 1일 판결. 판결에서 이 매매, 원인 행위를 부인한 겁니다. 자, 등기 부인 등기는 어떻냐? 이런 식 똑같습니다. 요게 틀리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채무자 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인.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부인. 원인이 하나 더 들어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에 의한 부인.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법에 의한 부인.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결국 요거만 차이 나는 거죠, 요거. 요 5번. 첫 칸. 금전급부의 부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몇 년 매질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프로의 이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우리가 이제 청구 취지나 쓸 때 똑같습니다. 편파, 변제 등 금전급부를 부인한 경우는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대해서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것과 동액의 금전을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더불어 이자가 문제가 되죠. 이자, 지연이자. 상대방은 수령한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민법상은 5%, 상법상은 6%가 가산해서 지급됩니다. 자, 부인권에 의한 보전처분. 파산관제인이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신청 서류나 이제 뭐 장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하죠. 채무자의 진술, 청취, 채권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등에 의해서 사행이나 편파행위 등의 사실을 발견하여 부인권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수익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부인권을 피보전 권리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상대방이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고 부인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죠. 그래서 부인권 행사 요건이 들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무자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야죠. 그럼 재산조회까지 합니다. 법원에서 해줘요. 뭐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뭐 지적전산자료조회. 그 다음에 뭐 금융권은 의미가 없죠. 금융권. 그 두 개 정도 해서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은 보전 처분을 해놓고 금전이면 가압류, 원상회복이면 가처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죠. 채무자 재산이 일탈을 막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은 이 보전 명령을 변경하면 취소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예전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있을 때 이 가전 보전 처분은 이제 서울중앙법원에다 했습니다. 신청 사건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에다가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다 해주면 보전 처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제인들 얘기 들으면 시간이 좀 너무 걸리는 거 아니냐. 막 한 달 돼도 소식이 없고, 보전 처분은 진짜 그야말로 잘못 똥줄이 타잖아요. 관제인도. 아니, 청구인도. 우리가 뭐 이혼 사건이나 뭐 매매 계약 이런 거 할 때 급해 죽죠. 그래서 보통 뭐 1주 내지 2주 안에 신문 절차 종결하고 담보 제공하고 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또 재판부는 또 빨리 해준다는 데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는 아직 그 서울회생법원에다가 해보진 적은 없고, 이제 지금 보전 처분 하나 해야 되는데, 이혼에 대한 무상증여 395조인가요? 무상행위 부인 4조인가요? 그거 해야 되는데, 보전 처분은 하여튼 뭐 목적물 소재지 일반 민사법원에도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나눠지죠. 동서남북에다가도 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의 기간. 일반론은 부인권은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파산 선고 받고 뭐 화해계약을 체결했는데 쭉 지나가서 2년 지났다가 부인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해계약에 한 이행 청구만 가능하죠. 부인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게 민법에는 민법보다 2배로 늘려놨죠. 민사는 취소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죠. 안 날로부터 1년. 이제 파산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딱 2배로 불려놨습니다. 구파산법은 부인권은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일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64조 각후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 소멸시효라고 주장돼 있어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가 많죠. 그렇죠? 민법 총칙이나 채권 총론, 옛날 그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반드시 문구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질이 제척기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 기간이 성질이 제척기간은 분명히 제척기간으로 딱 해놓으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런 새로운 기간이 그냥 딱 끝나는 거죠. 기간.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시효기간으로 정해놓으면 언제부터 중단됐는지 뭐 포기했는지 이런 걸 또 따져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은 안 하면 변론주의상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뭡니까?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죠. 판사가. 내가 보기에 판사가 심리했는데 이게 뭐 10년이 지난 게 10년이 지난 게 명확해요. 근데 소멸시효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당사자가 항변을 안 하면 판사는 판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건데도. 그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제척기간 중단 가능성도 없습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제인이 소, 부인이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므로 소 또는 부인이 청구를 한 경우에 소재기나 부인이 청구 신청 시, 항변의 한 경우는 준비서면 송달 시, 구두변론의 경우는 진술시가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소송 중 파산 선고인이나 파산관제인이 수개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시,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개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산 채권자 취소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파산관제인이 수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개 신청 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되어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할 수 없다거나 수개하더라도 부인이소는 부적법하다는 견해. 사망. 파산관제인 채권자 취소 절차를 수개하여 부인이소로 청구 출입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제인의 소송 수개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파산 채권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수개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제인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 내에서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 취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1항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소송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채권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는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지만 사행위 취소 원인을 아는 것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이고 채권 양도가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주관적 사진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도된다 할 수 없고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 외에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는 객관적인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도로 인하여 취소 원인은 안 날이라는 제척기간이 기산점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불안정한 법률강의 장기간 지속을 방지하려는 단기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채권 양도인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면 채권 양수인은 소송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주관적 인식 사정에 따라
사행위 취소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양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 다음에 결련 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405조 전단이 2년의 기산점. 예,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의 그 기간은 파산선고로부터 2년, 1년. 부인권에 의한 보전처분은 당연히 파산관제인이 가압류 과처분 해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원인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하고 등기를 부인하는 경우는 구별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이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변호사님이 잘 정리하셨어요.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잘 보면 됩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의 채무자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인이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등기 부인 등기와 등기 원인 행위 부인 등기가 구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전은 이제 뭐 이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송에서는 최초로 채권자가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준수 여부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